안녕하세요. CHTV 전문가와 함께를 담당하고 있는 알렉스리입니다. 오늘은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뉴스타 부동산의 부사장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현재는 또 이제 발렌시아 지점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인생님. 벌써 이제 얼굴 뵈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복장이 더더욱 멋있어 보이세요. 이게 혹시 뭐 개인 옷입니까? 아니면은 유니폼이신지 한번 좀 설명을 저는 좀 듣고 싶네요, 갑자기. 이 옷은 저희 회사 유니폼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유니폼입니다. 이렇게 끝나실 건가요? 아니면은 뭐 넥타이도 빨갛고, 거기 보니까는 제가 보니까 뭐 여기 뉴스타 다 돼 있고, 여기에 또 별도 있고, 이게 뭐 보통 리얼터 할 때 이게 이게 쓰는 거죠. 그것도 이렇게 옆에는 이게 뭔가요, 이렇게? 요번에 뭐 혹시 상 받으신 거 아닌가요? 상 받은 건 아니고요. 네. 저희 회사 유니폼은 예. 이제 이게 부동산은 사실은 약간 다른 분들의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약간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남색, 남색 우리가 남색이라 그래요. 블루, 네. 이거는 컨서버티즘,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입니다. 그걸 나타내는 거고. 역시 넥타이, 영문과 출신이라 이게 발음이 아주 좋으시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넥타이 빨간색은 패션. 패션. 네, 열정입니다. 저희 혹시 그 회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입으시면 꼭 빨간 거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게 맞습니다. 패션입니까? 아니면 열정? 예, 열정. 그러니까 손님을 우리가 이제 그 고객에게 서비스를 할 때 이제 열정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하얀색 와이셔츠는 인티그리티, 그러니까 퓨리티, 그러니까 순수성을 순수하고 정직. 그러니까 순수하고 열정. 그래서 보수적이면서 순수하면서 그다음에 인티그리티 가지면서 이제 패션을 갖고 이제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 이렇게 유니폼을 모든 에이전트 입고 다닙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뭐 대학교 가도 우리 1학년 대학을 프레시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 처음은 보니까 잘 없는데 이 선생님처럼 이제 오랜 세월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은 뭐 계급장 이렇게 별도 있고 알도 있고 너무 부럽습니다. 멋있으십니다. 사실은 이건 이제 계급장은 아니고요. 이제 애티튜드, 사실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손님들한테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제 좋은 태도, 애티튜드를 갖고 일을 하는 차원에서 이제 사실은 자신에 대한 셀프 모티베이트라고 그러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달고 다니는 거고 그렇게 하겠다는 또 하나의 약속입니다. 손님과의 약속. 손님과. 그리고 이 별은 이제 좋은 실적한 사람한테 주는 거고. 제가 알기로도 아주 이번에도 2015년에도 아주 큰 상을 받으신 걸로 아는데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혹시 배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고요. 자, 이제 오늘은 감정, 우리가 인생이나 저나 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 그 감정이 아니고 우리가 어프레저리라고 그러죠. 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사연이 들어와 있어요. 자, 이제 플로톤에서 사시는 우리 이 선생님이 지금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요즘이 집을 사는 시기라고 해서 이제 집을 사시고 이제 에스코를 들어가셨는데 여기 사연에 보면은 지금 감정이 제대로 안 나온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집 사는 사람이 감정이 있어서 감정이 안 온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싱거운 이렇게 조크를 해서. 그런데 실제로 이분은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에스코로 들어가고 자기 돈도 다 준비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이 나오지 않아서 이거 지금 집 사기 힘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감정은 저 홈 인스펙션하고 달리 주택의 어떤 업그레이드 정도, 상태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게 시장에서 시장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집의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그 시장 가치, 이 집이 현재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이게 바뀝니다. 자, 이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부동산 감정가 즉 시장 가격은 제가 동물을 좀 좋아하는 동물이 있는데 카멜론이 있죠. 카멜론처럼 이렇게 자주 바뀌네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감정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 네네. 또는 장소에 따라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그 성수기 때와 네네. 비수기 때 성수기 비수기 같은 집이지만은 네네. 그 시간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처해 있는 그런 시장 상황, 그래서 네네. 수요와 공급, 그래서 공급이 많아지면은 네네. 아무래도 주택 그 감정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고 아. 수요가 많아지면은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군요. 집 자체도 중요해요. 물론 업그레이드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방향이라든지 네네네. 주택 자체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하죠. 한국 분들은 또 방향을 좋아하니까.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라든지 또 타이밍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상황, 그다음에 학군도 또 중요해요. 학군 중요하죠. 똑같은 집이지만은 네네. 어떤 동네, 어떤 길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카멜로니안처럼 이렇게 가격이 오락내락 제가 바뀔 잘 수가 이렇게 있죠. 포인트를 잡은 것 같죠? 예, 자,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감정이 주택을 구입할 때만 이 감정이 필요한가요? 아니면은 다른 데도 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주택을 구입할 때 이제 은행에서 주택이나 일반 또 프로퍼티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렇죠. 다 네. 필요한데 네네. 특별히 이제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네네. 셀러 입장에서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셀러. 셀러가 예를 들어 재용자를 한다. 재용자. 내 집을 예, 갖고 다시 이제 재용자 할 때도 은행에서 감정을 요청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2000년 초부터 2007, 8년까지 재용자도 많이 하셨죠 그때. 예. 제 기억으로는 그런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래요?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예전에 뭐 5%, 6% 했던 분들이 지금 한 3%, 3.5에서 3.75니까 지금도 많이 하는 그러면은 편입니다. 변동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픽스로 가나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재용자 할 때도 필요하고요. 재용자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 또 필요한 거는 이제 텍스 어세서. 재산세를 내잖아요. 그 재산세를 이제 부과하는 텍스 어세서 그 관공서에서 자기들이 이제 최근에 팔린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제 리어세서를 하죠. 다시 정산을 세금을 이제 받기 위해서 그때 이제 감정도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윤 선생님 말씀을 쫙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감정 이렇게 기법이 이제 사용되는 것 같은데요. 자, 만약 셀러가 주택을 이제 팔기를 원해요. 셀러가. 자, 그런데 주택의 그 시장 가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집이나 또는 다른 그 프로퍼티 가치를 알아보려면은 어떻게 감정 가격을 알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뭐 윤 선생님처럼 이렇게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나? 아니면은 물론 이제 전문가가 하시겠지만 이 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방식들이 있잖아요. 어떤 방식들이 있나요? 주로 이제 주택을 감정을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 세일즈 어프로치라고 그래요. 세일즈 어프로치. 세일즈 어프로치. 그건 뭐냐면은 최근 같은 지역에서 어떤 이거하고 비슷한 그 주택이 얼마에 팔렸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그게 이제 세일즈 어프로치라고 그걸 이제 comparables라고 그래요. 비슷하게 팔린 것들을. 그래서 그걸 이제 com 그러는군요. 보통 이제 줄여서 com 그러는데 comparables라고 해서 비슷한 거 판매된 것들을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저 집은 얼마에 팔렸는데 우리 집하고 어떤 뭐 업그레이드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수용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비교 분석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고요. 그럼 제가 알기로는 그 com을 할 때는 뭐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제한이 돼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아무래도 거리가 제한돼 있죠. 그런가요? 반경 뭐 3마일, 2마일. 이제 그건 이제 디테일한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comparables를 잘 이렇게 정확하게 뽑아갖고 이제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그냥 일단은 어려운 말 필요 없이 그냥 com. 좋네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쓰이는 게 cost approach라고 해갖고 처음에는 sales approach고 두 번째는 cost approach. cost approach는 뭐냐면은 이 집이 만약에 뭐 한 1,500 스퀘어피트인데 이 집을 지금 만약에 새롭게 딱 짓는다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그러니까 뭐 인건비서부터 자재비까지 합쳐서 얼마에 드는지 그렇게 해서 하는 또한 감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인컴 어프로치라 해서 인컴 어프로치. 그 부동산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수익, 그래서
수익이 얼만큼 나오는지에 대한 접근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주택보다는 커머셜 프로퍼티, 커머셜, 상가, 아파트, 뭐 호텔 이런 것을 감정할 때는 이 인컴 어프로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집을 소유하신 분이 이게 이제 퍼스트 홈 사시고 세컨드 사셔가지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월마다 페이먼을 이렇게 받는 거 그런 것도 뭐 인컴 어프로치 들어가나요? 아니면은 일반 상관이 없습니까? 이제 주거용 투자 뭐 투유닛이라든지 원 유닛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감정을 할 때는 수익 구조 수익 어프로치보다는 그러니까 인컴 어프로치보다는 셀즈 어프로치를 하고요. 이제 유닛 서브는 그거는 이제 그 주택의 그 상업용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인컴 인베스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수익적으로 접근해서 그러니까 같이 접근을 하지만은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주된 것이 이제 인컴 어프로치로 이제 계산을 해서 감정을 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종합을 해보니까 인생님 알려주신 대로요. 셀즈 어프로치가 있고 맞나요? 코스트 어프로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인컴 어프로치. 제가 이제 지금 방금 듣고 이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코스트 어프로치는 해당 부동산을 다시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 정도로만 보면 되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렇죠.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리플레이스먼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걸 리플레이스먼트라고 그래요? 새롭게 지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거는 이제 지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LA 근처에 있는 뭐 행콕파 이런 데는 많이 비싸잖아요. 거기에 집 짓는 거하고 리버사이드에 있는 집하고 똑같은 건물을 짓더라도 가격이 틀리잖아요. 시장 가치는.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일즈 어프로치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같이 이렇게 하지만 주로는 이제 세일즈 어프로치를 사용해서 이제 그 비교 방식. 그러면은 또 하나 그 지금 하나 여기 지금 사연이 들어와 있네요. 보니까 지금 저 310 지역에서 왔거든요. 근데 이게 뭐 돼 있냐면 요즘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택 소유주들이나 바이어들이 인터넷을 자주 이용해서 주택의 감정 가격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전문가께서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요즘 바이어들은 스마트 바이어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가지고 있다 스마트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머리가 똑똑한데. 왜냐하면은 이제 많이 소통이 예전보다 발전됐습니다. 그 툴이 특히 이제 부동산 포털 사이트가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Zillow.com, Trulia, 뭐 Redfin.com, 그다음에 이제 감정만 이제 전문하는 eAppraiser.com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이어들이든지 아니면은 셀러들이 그 인터넷을 통하여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프라이저 감정하시는 분이나 융자 론 하시는 분이나 특히 인생님처럼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요즘 다 이거 바이어들에게 스마트 셀러도 스마트 해가지고 참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전문가가 왜 전문가냐? 제가 볼 때는 자기 판단을 왜냐하면 보통 익스피리언스가 이제 많이 쌓이다 보면은 그 노하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전문가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데이터만 보고 하다가 잘못된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혹시 그런 사례들을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정보가 많이 이렇게 소통되고 공유가 되다 보니까 저희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사실 많이 편해요. 그래요? 오히려요. 왜 그러냐면은 또 의외네요. 왜냐면 에이전트 같으면은 하도 아는 척 해버리면은 당황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많이 알면은 오히려 저희가 그 설명하고 할 때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고요. 이제 다만 이제 그 대표되는 그 포털 사이트가 그 진로우닷컴인데 진로우닷컴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감정 가격이 나와요. 쉽게 말해서 시장 가격이 나와요. 그 레커멘디드 한 가격이 나오는데 근데 그 가격이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럼 예전에보다 더 좋아졌다고 하는 건 예전에는 막 엉터리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상당히 많이 사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길 하나를 차이를 두고 학군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길 하나 때문에 시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LA, 시티 오브 LA가 될 수도 있고 비버리 힐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그 진로닷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예를 들어서 집 사이즈라든지 그다음에 방 개수라든지 그 대지, 그러니까 땅의 사이즈라든지 뭐 이런 것만 보고서 비교 분석해요. 근데 하도 정교하게 잘 그 연산 그 알고리즘이라 그러죠. 그게 잘 돼 있어서 상당히 정확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길 하나 차이 두고 학군이 달라지고 시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 도시 그렇군요. 자체. 그러다 보면은 그것까지는 이 컴퓨터가 인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엉뚱한 숫자가 나오기도 숫자도 합니다. 나오기도 하고 시간도 허비하고 그렇죠. 막 역시 전문가를 찾는 게 최고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이라든지 또 주택 시장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걸 참고 사항은 될 수가 있어요. 참고사항, 그렇죠.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은 그런 포토 사이즈가 큰 회사잖아요. 그리고 공신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그 신뢰를 하다 보니까 한 6개월을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다 보니까 허비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 지금 저 뉴욕 쪽에서 뉴욕이요, 자 동부 뉴욕에서 이게 유튜브로도 지금 나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어떤 질문이 간단하게 왔어요. 감정은 누가 필요로 하고 누가 비용을 댑니까? 이 감정을 누가 이거 참 그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감정은 보통은 그 융자 회사, 다시 말해서 바이어가 신청한 융자 회사에서 바이어가 셀러 바이어가 그래서 바이어가 그 비용도 보통 이제 바이어가 내게 됩니다. 바이어가 그리고 그 비용은 보통 이제 주택일 경우에는 지역마다 좀 틀리지만 한 400불에서 500불 사이가 됩니다. 400불, 500불. 근데 이제 커머셜일 경우에는 이제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2,000불 이상이 됩니다. 2,000불 미만은 안 되고요. 제가 아는 분도 예전에 그 호텔을 하시는데 보니까 뭐 그 어프레이즈 비가 한 3,000불, 4,000불 이렇게. 뭐 작은 호텔은 그렇고 좀 호텔이 좀 크거나 그렇죠. 그럴 경우거나 아니면 또 이제 큰 대형 아파트 또는 뭐 큰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불 정도 비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주 큰 유닛 같은 경우는. 그리고 보통 이제 어프레이저 주택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면 다 나옵니다. 일주일. 빠르면 3, 4일에도 나오고. 하지만은 이제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수주일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생님, 우리 감정 그러는데 감정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게 사실? 일단은 그 감정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은 그 주택의 현재 시장 가치를 아까 말씀해 주신 시장 가치를 달러로 환산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의 경우에는 최근에 팔린 주위에 팔린 그런 집들을 하고 비교 분석해서 이 감정 가격이 얼마입니다라고 뭐 50만 불이면 50만 불, 60만 불, 60만 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 또 여쭤볼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가 아는 분이 분명히 내 집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감정가는 사실은 내가 별로라고 했던 저 집이 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주택은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셀러 입장에서 보면은 그 집에서 내가 살고 그 다음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죠. 편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인 그 이입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모셔널 어태치먼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집에서 그 애도 낳고 그러다 보니까 내 집이 그 옆집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업그레이드도 더 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한국 표현으로 하면은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런 뜻이군요. 그래서 내 집이 더 좋아 보인, 더
비싸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감정사라든지 우리 같은 이제 주택 전문가들, 그 부동산 전문가들은 가서 보면은 좀 더 객관화해서 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배제를 하고 정확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예를 들어 셀러 입장에서는 또는 바이어 입장에서도 그렇겠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적은 투자로 해가지고 주택의 그 감정가를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런데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이제 호텔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 리미티드 호텔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몇 개가 이렇게 이제 팔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감정가가 너무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이야기를 자주 듣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도 주택의 감정가를 올리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사가 오기 전에 그 집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집 안팎으로 해서 좀 되도록이면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깥이 지저분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감정사들도 그 집의 그 컨디션에 따라서 A, B, C라고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이 뭐 너무 A, B, C. 그래서 C로 하면은 아무래도 뭐 5,000불씩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돈을 들이지 않고도 깨끗하게 잘 하면은 뭐 C가 아니더라도 B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어떤 분들은 지붕이 그래도 쓸만하고 괜찮은데 감정가를 올리려고 지붕을 싹 교체를 한 거예요. 고장이 난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한 10,000불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내가 10,000불 투자를 했으니까 감정가도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정가를 더 올리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다만 만약에 좀 집의 밸류를 좀 올리고 싶으면은 부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가는 부분들이죠. 그 가격을 올리고 싶으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정도는 감정 가격을 올릴 수 있지만 구태여 괜찮은 부분들을 굳이 억지로는 또 몇만 불씩 들어가면서 하는 할 필요는 없다. 좋은 방법은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감정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 우리 이 선생님과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결국 정확한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선생님처럼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시고 또 부동산은 어차피 라이센스가 꼭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라이센스를 가지신 이런 분들하고 조언을 구하고 상담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선생님 너무 좋은 정보 주셔서 제가 늘 이렇게 만나 뵐 때마다 이렇게 행복함을 느낍니다. 맞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되실 거예요. 자, 오늘도 그러면은 더 이제 궁금하신 그런 이제 그 분들이 계시다면 뭐라 해주시냐면은 뭘 해줘야 될까요? 우리 이상교 선생님한테 전화를 좀 해주십사 하고 그래 제가 전화번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래 되겠습니까? 예. 우리 이상교 선생님 전화번호는 818-439-8949 818-439-8949 제가 잘 말씀드렸죠?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